오늘 장례를 치른 분들은 모두 연고자분들이 계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신 분들이세요. 차이점은 화장장에서, 장례식장이 아니라 화장장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을 진행한다는 점이겠죠. 영정 같은 경우는 고인의 사진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는 없는 편이고요. 무연고 사망자분들 장례식의 특징이라고 하면 시민분들이 대리로 상주를 맡아주셔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겠죠. 일단 무연고 사망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요.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말 그대로 없는 경우예요. 고인이 구하셨을 수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인데 남한에서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너무 오래 살아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기도 하는데 103세 어르신의 장례를 치렀는데 이분 손주분들까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제외한 모든 연고자가 다 사망해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고인의 시신이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 권리와 의무는 연고자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고자분들이 시신 인수를 하실 건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지자체에서 발송해야 돼요.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분들은 평균적으로 돌아가신 이후 안치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입니다. 연고자분들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지자체에 시신을 위임하거나 혹은 지자체의 시신 인수 여부를 묻는 공문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20년, 30년 단절돼 있더라도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장례는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막상 찾아갔을 때 일단 수백만 원 단위의 비용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선뜻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경제적인 부담이 개인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장례라는 영역은 시장의 영역에 오롯이 내맡겨 왔습니다. 공공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인 관계가 부조금으로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오롯이 시장에 내맡겨 왔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여기에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저희한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꽤 많은 시민분들이 장례에 참여하시고 나서 나도 그럼 미래에 무연고 사망자가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와서 장례를 치르고 직접 상주를 맡아주시고 하셨으니까 내가 설령 무연고 사망자가 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길이 외롭고 쓸쓸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안도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인기척을 이제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